장사하시는 분들이 인풋을 얼마 갈아내지도 않고 아웃풋을 바라는 경우가 많아요. 노력도 별로 안 하고 돈은 많이 벌고 싶고. 이 디저트 다 직접 만드는 거거든요. 매장에서요? 예, 이렇게 이렇게. 다 만들면 힘들지 않아요? 수공이 많이 가지만 맛에서 확실히 차이가 있고 결국은 알바들 시키죠. 공장 케이크나 뭐 이런 걸 납품 받으면 남는 게 한 20%? 우리는 반 이상 남으니까. 고급 커피인데 2,500원이면 그래도 남아요? 그죠? 우리는 직접 제조하니까. 브레이브걸스 리더 보컬 하신 민영 씨가 운영을 하는 매장이에요. 진짜 이렇게 사진이 있네요. 다 팬들 갖다 준 거예요. 부부걸 민영 씨도 여기서 교육 받았어요? 네, 다 받았죠. 짤없습니다. 사무실 안에 공장이 있네요. 카페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 아니에요? 그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함부로 하지 마세요. 정말 힘들어요. 크레이지 커피의 정경 대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한 계약된 것까지는 한 65호 아침마다 와서 오픈을 하고 있습니다. 오픈 준비해요. 그리고 직원하고 같이. 대표님인데 가게 오픈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뭐 거의 10년 동안 계속 하고 있는 거니까 매일 와야 현장 분위기도 알 수 있고 그다음 요즘 트렌드도 알 수 있고 그리고 재밌어요. 여기 오면 아침에. 가게 이름이 되게 신기한데요. 어떻게 이름이 이렇게 지으신 거예요? 이 간판에서 이제 보시면요 C. 레이저로 돼 있을 거예요. C는 커피, 카페, 크리에이티브, 컬처. 우리가 커피에 관한 모든 컨텐츠를 다루는 컴퍼니라고 해서 C예요. 레이저가 기존의 카페 문화를 파괴하다는 뜻이에요. 보통 테이크아웃 하면 저가 커피에 싸구려에 뭐 맛도 없고 가격으로만 파는 커피 문화도 있고 유튜브 보면 감성 카페에 내가 왕이에요. 손님이 왕이 아니라. 저는 그런 문화들을 다 파괴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만의 캐주얼하고 테이크아웃이지만 맛있게 가는 그런 커피 문화를 우리가 만들어 보겠다. 합치면 크레이저. 우린 커피에 미친 놈들이란 뜻입니다. 커피에 미친 사람들이에요. 처음에 크레이저 커피를 보면 어떤 분들은 크레이지라고 계속해요. 크레이지. 크레이지가 아니라 크레이저예요? 네. 커피에 미쳤다고 했잖아요. 라떼아트 세계 챔피언까지 우리 회사가 다 배출을 했어요. 세계 챔피언이요? 네, 세계 챔피언. 국내 챔피언 말고. 챔피언 되자마자 나갔죠. 성장하셔서 나가셨네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 잘 돼서 나간다는 게. 가게가 되게 아담한데 몇 평이에요? 6.8평, 110만 원. 권리는 10년 전에 주고 들어와서 그때 한 2천만 원? 신나시 음료 나왔습니다. 수지하시라고 해서요. 시그니처 음료인데요. 고카페인 음료예요. 특히 이 음료 같은 경우는 시험 기간에 엄청 많이 나와요. 이거는 러스크라고 해서 실제로 판매되는 메뉴거든요. 우리가 직접 다 구워요. 요거는 오전에 오는 손님들한테만 딱 드려요. 8시에서 9시 사이에. 카페라는 게 가격 경쟁을 대부분 하고 있잖아요. 저희는 할인보다는 하나 더 주는 이벤트를 좀 많이 하거든요. 요거 해봤자 얼마 하겠어요. 근데 손님 입장에서는 이게 되게 기분 좋은 거거든요. 하나씩 이제 가져가시기. 이 파는 거를 아침에 무료로 드리는 거네요. 여기서 한 2조각 정도니까 괜찮아요. 여기 보시면 우리 이 디저트 메뉴들이 많잖아요. 이 디저트 다 직접 만드는 거거든요. 매장에서요? 예, 직접 만들어요. 왜냐하면 남아야 되잖아요. 여러 이제 프랜차이즈부터 시작해서 개인 카페들이 대부분 공장에서 납품받는 걸 가지고 판매를 하거든요. 그럼 마진도 없고 대부분 다 식물성 크림을 써요. 식물성 크림은 싸지만 좀 느끼하고 몸에도 별로 안 좋지만 모양이 유지가 되거든요. 무너지질 않아요. 그래서 납품하기 되게 좋아요. 근데 우리는 동물성 크림을 쓰고 있는데 비싸요. 근데 맛있죠. 몸에도 나쁘지 않고. 근데 동물성 크림은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요. 모양이 잘 굳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흘러내려요. 납품하고 이러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매장에서 다 만들죠. 저희는 흘러내리는 부분 때문에 이렇게 케이스를 만들어요. 케이스에다가 담으면 아무리 뭐 들고 다녀도 괜찮으니까. 재료 같은 것도 또 이거는 영업 비밀이긴 한데 이 재료들이 전부 다 음료에 쓰이는 재료거든요. 그래서 재고 관리라든가 재료 회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죠. 그리고 직접 만들다 보니까 남는 것도 많고. 이게 가격대가 실제로 쌉니다. 4,900원이요. 요즘 디저트 4,900원에 판매되는 거 없잖아요. 4,900원에 팔면 얼마나 남아요? 그래도 반 이상은 남죠. 그 정도 수공이 들었는데 반 이상은 남아야죠. 우리 음료가 다 그래요. 30% 정도? 디저트만 뭐 40% 넘어가고. 여기가 원래 호프집이었는데 호프집에서 이제 야반 도주를 한 거예요. 야반 도트요? 임대료도 못 내고 막 그러니까 장사가 안 되니까 여기도 임대가 안 나가니까 건물주가 오셔갖고 여기 카페 해보는 게 어떠냐 싹 뒤집었고 여기를 카페를 했죠. 요즘에 뭐라고 하죠? 카공조? 그걸 되게 싫어해요 사장님들은. 근데 저는 어차피 테이크아웃이 원래 주력이었고 워낙 테이크아웃이 잘 나가니까 이 학생들이 그냥 편하게 공부하라는 의미에서 그냥 여기를 만들어 놨어요. 근데 실제로 보면 학생 상권이 편의점이 좋습니다. 왔다가 금방 가요. 수업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저희 보시면 이렇게 원두가 두 가지 블렌딩이 있거든요. 하나는 이제 고소하고 일반적인 거, 그리고 하나는 산미가 있는 거. 산미 있는 것들을 되게 싫어하잖아요 어떤 분들은. 근데 이게 되게 고급 커피거든요. 이거 드시는 분들은 죽어도 이것만 드세요. 요건 디카페인 맨 끝에. 커피 나왔습니다.
선불로로 드리네요. 텀블러는 우리가 또 할인을 해요. 일회용품 줄이는 그런 부분도 있고. 영업시간이 어떻게 되세요? 아침 8시 오픈해서 밤 9시 24시간이 아니네요. 24시간 안 해요. 카페를 하는 건 체력전인데 이걸 24시간까지 한다. 아, 이거 안 돼요. 적당한 가격에 적당하게 남아서 적당하게 쉬고. 24시간 하면서 배달로 하는 카페들이 많잖아요. 아유, 안 해요. 그분들 전부 다 거의 공통적으로 말씀하실걸요. 결국은 남는 건 없다고. 그냥 하는 거라고. 조금이라도 버니까. 근데 그 조금이 너무 진짜 조금이잖아요. 그럴 바에 저는 안 하죠. 저희는 픽업 위주로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 배달 비율이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10%도 안 돼요. 들어오면 하고 아니면 말고. 근데 하루에도 몇 건씩 계속 들어와요. 신기해요. 광고도 안 하는데. 찾아보면 저 밑에 있거든요. 광고비 안 나가니까 어쨌든 이득이죠. 테이크아웃 커피 라떼아트 처음 보는데 네, 저희 해드려요. 저는 진짜 못하는 편이고요. 이쁘게 하는 친구들은 일부러 뚜껑 안 닫고 딱 이렇게 내려줘요. 손님들 오 이러죠. 그럼 사진 찍고. 저희 회사는 원래 원두 제조 납품을 하던 커피 전문 회사였어요. 지금도 그걸 하고 있지만 그리고 카페를 했거든요. 10년 전에 테이크아웃에서 이렇게 블렌딩을 고르는 건 없었거든요. 지금도 아직까지도 블렌딩을 고른다는 거에 대해서 생소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테이크아웃이라도 손님들이 취향에 맞게 고를 수 있게 만들었죠.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 야 이거 손님들 진짜 이거 힘들어 할 텐데 근데 이거를 넘어가면 우리는 장기적으로 갈 수 있다 이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커피에 특화된 커피를 잘하는 카페로 이제 소문이 나다 보니까 지금까지 10년 동안 이걸 할 수 있었던 거죠. 이게 핵심 포인트예요. 손님들 취향도 맞춰주고 싸구려 저가 커피를 하지 않고 좋은 커피를 적당한 가격, 작은 건 2,500원, 큰 건 3,000원. 이게 10년 전의 가격이 지금도 그대로입니다. 고급 커피인데 2,500원이면 그래도 남아요? 그죠? 우린 직접 제조를 하니까 반경 20m 안에서만 해도 카페가 거의 20군데 가까이 있어요. 900원, 1,000원 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한테 오는 거는 맛있으니까. 2,500원도 엄청 싸다고 생각했는데 비싼 거죠. 가격으로 찾아가는 손님들은 딴 데 더 싼 카페가 생기면 그쪽으로 옮깁니다. 근데 맛에 집중된 손님들은 거기만 오는 거죠. 안 좋은 걸 먹다가 좋은 걸 먹으면 뭐 괜찮네. 근데 좋은 거 계속 먹다가 안 좋은 거 딱 먹잖아요. 와 이거 못 먹겠다. 이거 다 우리가 직접 청을 담는 거예요. 자몽 이렇게 다 만들면 힘들지 않아요? 수공이 좀 많이 가죠. 수공이 많이 가지만 맛에서 확실히 차이가 있고 결국은 알바들 시키죠. 뭐 만드는 거예요? 얘는 슈가 크러스트라고 해서 티라미수 라인이에요. 그때 재고가 쌓이지 않게끔. 얘를 붙여서 가니쉬를 올려서 나가는 거. 이게 완성본이에요. 이게 4,900원이에요? 네. 되게 편하잖아요. 장사하시는 분들이 인풋을 얼마 갈아내지도 않고 아웃풋을 바라는 경우가 많아요. 노력도 별로 안 하고 돈은 많이 벌고 싶고 싸고 좋은 건 없듯이 이렇게 노력 없이는 절대로 좋은 결과물이 나오질 않아요. 바깥에서 보기에는 좀 어려워 보이지만 막상 해보면 정말 쉽거든요. 이것조차도 이제 안 하고 저가 커피 때문에 내가 장사가 안 되니 이런 소리를 하잖아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레몬청, 자몽청, 딸기청, 복숭아청, 유자, 백향이라고 해서 패션프루트 이런 청들을 다 담고 우리가 탄산수를 직접 제조해요. 사이다 절대 안 씁니다. 사이다 최악이에요. 공장 케이크나 뭐 이런 걸 납품 받으면 남는 게 한 20%? 우리는 반 이상 남으니까. 차이가 엄청 많이 나요. 그건 많이 나죠. 한 달 매출이 어느 정도 되세요? 바로 100만 원 정도는 찍고 있죠. 평균 3천 정도 잡으면 돼. 3,000 팔면은 얼마나 남는 거예요? 반 이상이 좀 남는다고 보시면 돼요. 남는 게 없는 거는 가급적이면 다 안 하고 순수익이 많이 남는 그런 카페가 됐다. 현재 어디 가세요? 커피 체크하러 갑니다. 여기는 지금 부부걸이죠. 예전엔 구 브레이브걸스 리더 보컬 하신 민영 씨가 운영을 하는 매장이에요. 아침에 제가 바로 지나는 길이니까 맨날 와서 이제 체크를 하고 가요. 진짜 이렇게 사진이 있네요. 다 팬들이 갖다 준 거예요. 여기서 이제 좀 체크를 하고 내려가는 거죠. 지하봉. 여기가 우리 교육장이에요. 사장님들도 교육받고 우리 바리스타들도 훈련하고 이게 뭐냐면 로스팅이 제대로 됐는지 커피 생두가 어떤 퀄리티를 갖고 있는지 그런 걸 감별하는 그런 커핑이에요. 향을 맡아서 무슨 일을 하시는 거예요? 생두의 특징을 찾아내고 퀄리티를 찾아내는 거죠. 평가를 하는 거예요. 이 많은 생두 중에 좋은 게 뭐가 있는지 먼저 파악을 하고 그리고 가격대가 그게 맞는지 그것까지 다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이거 괜찮네. 마실 때 술을 내서 먹는 이유가 술을 내서 먹으면 분무게 분사하는 것처럼 입안에 한 번에 확 좀 더 맛을 잘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맛을 봅니다. 네? 대표님 다 뵀는데 왜 다 드세요? 이게 지금
종수가 적어서 그래요. 산지 가면은 180종, 200종 이렇게 해야 돼요. 그거 다 마셨다간 사람 죽습니다. 산지 간다는 게 정확하게 무슨 뜻인 거예요? 커피 산지, 농장, 파나마,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멕시코, 브라질,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케냐, 인도네시아 지금 다 간대. 아, 그렇게 해외에 직접 다 가시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서 다 테스트를 하고 이제 셀렉을 하는 거죠. 부부가 민영 씨도 여기서 교육 받았어요? 네, 다 받았죠. 짤없습니다. 민영 씨가 이거를 한다고 하셨을 때 기분 어떠셨어요? 신기하잖아요. 연예인하고 나오고 뭔 상관이 있다고. 근데 워낙 또 커피 좋아하시고 어머니께서 또 커피를 좋아하세요. 커피 맛을 아시니까 여기 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쑥스럽습니다. 이게 우리 사무실입니다. 사무실 안에 공장이 있네요. 예, 별도의 제조 시설로 등록이 돼 있어요. 이거 허가를 받고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생두 계량해서 블렌딩 비율을 맞추는 겁니다. 여기서 그럼 직접 다 로스팅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다 로스팅을 하죠. 아침 일갑니다. 생두를 저 기계 안으로 넣는 거예요. 저게 높으니까 커피 직접 다 로스팅 하시잖아요. 이런 것도 노하우 같은 게 있어요? 있죠. 아까와 같은 그런 커핑을 하고 이런 걸 계속 로스팅을 해야 커핑이 되잖아요. 그걸 계속 반복하는 거. 수백 수천 번. 우리는 지금 수만 번을 했겠죠. 그걸 통해서 이제 데이터가 나오는 거. 그게 경험이고 그게 노하우인 거죠. 온도부터 뭐든지 시간 다 이게 축적된 노하우. 사장님은 총 60개 매장이 있잖아요. 다 해서 매출이 어느 정도 나오시는 거예요? 전체 매장들 따지면 한 180억 될 것 같습니다. 1년에. 매출액보다는 순이익을 추구를 해서 운영하시는 게 더 좋을 거예요. 많이 남는 게 중요하지 매출이 얼마 이거 뭐가 중요합니까? 마지막으로 카페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 아니에요? 그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함부로 하지 마세요. 정말 힘들어요. 심지어 저 같은 사람하고 싸워야 됩니다. 경쟁에서 이겨야 되는데 자신이세요? 그리고 가격으로만 승부하는 그런 카페를 만드시면 안 돼요. 우리가 어떤 삶의 가치라는 게 있잖아요. 감성적인 부분을 채우면서 생계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카페를 만드셔야 돼요. 그런 생각이 자신감이 들 때 그때 카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순수력을 많이 남기는 카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 내가 하고 싶은 것도 하고 돈도 벌고 또 손님들하고 재밌게 지내기도 하고 관계 맺음이 되잖아요. 그게 안 된다면 아마 실패할 겁니다. 그래서 함부로 절대 덤비지 마세요. 카페 창업 쉬운 게 아닙니다.